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도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글쎄요. 일을 다음 질문. 이제 마케팅, 사실은 하루 종일 마케팅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운영에 대한 이제 좀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네네.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AS가 현재 되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내주고 받아야 되는 문제도 그렇죠. 있고. 만약에 그 AS에 대한 만족도를 AS 손님한테 자 됐죠 하고 주면 그만이지만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또 받은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AS가 안 됐다고 또 그렇죠. 해버리면 택배비가 또 나가니까 이걸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근데 뭐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또 액세서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스스로 룰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자체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고 싶다. 그러면 뭐 1년 무상 AS 뭐 이런 걸로 쇼핑몰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의 빈도수 같은 거를 미리 서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님이 그 경력이 굉장히 기시니까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를 하면서 실제로 AS 그 빈도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를 여쭤보시면 예를 들면 화장품 쇼핑몰은 교환 반품률이 1% 미만이에요. 0. 몇 %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자제품이랑 화장품은 개봉을 하면 환불이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그런 좀 뭐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진상 고객이 아니면 스스로가 아마 사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전자제품 뜯으면 이거는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뭐 교환 환불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막 교환 환불을 엄청 강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환불해준다. 이렇게 써놔도 사람들이 환불 요청을 안 해.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액세서리가 만약에 누님이 야 액세서리가 무슨 AS 할 일이 뭐 있냐 1년 써도 거의 문제 안 생긴다 그러면 1년 뭐 2년 무상 AS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빈도 자체가 작으니까 데이터가. 근데 실제로 만약에 화장품을 썼는데 교환 환불 요구하는 사람이 50%다 그러면 아무도 그런 문구 안 쓸걸요 아마. 그죠? 네. 회사들이 하는 거는 다 솔직히 뻔해요. 자기네들 다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 샀는데 너 후기 쓰면 하나 더 줄게. 그거 쓰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후기를 다 쓴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아마 그거 못하겠지. 그쵸? 그런 것처럼 AS 빈도를 누님한테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 빈도수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인데 전자제품을 이렇게 반품하면 진상이라고 제가 참 진상 짓을 몇 번 했는데요.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의심이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전자제품은 그래도 뜯어도 반품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트코는 반품을 해주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량 이것도 아까 이 질문은 이건 다른 질문이구나. 대량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핀 하나에 10,000원짜리인데 이거를 뭐 어디 단체니까 우리가 한 200개, 300개를 살 거야. 그래서 할인을 분명히 요구를 할 텐데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 그것도 사실 그것도 정답은 없죠. 네. 네, 상임이 그 자리에서 어떤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런 말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손님을 왜 길들이기를 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애시당초 그냥 안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나요? 제 생각에는 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쇼핑몰 자체가 뭐 어쨌든 쇼핑몰은 그 개인이 구매하는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다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쇼핑몰에 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이미 그렇게 다량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다량으로 파는 그런 플랫폼들이 다 있어요. 뭐 복지몰이라던가 뭐 이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이미 그런 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회사 단위로 팀 단위로 뭔가 맞추는 그런 용도의 이미 플랫폼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쇼핑몰에 와서 사실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거의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만약에 뭐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그때 고민하셔도 그러니까 뭐 굳이 해주지 그렇죠. 않아도 큰 그렇죠. 없다는 말씀이시죠?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쇼핑몰, 제가 생각하는 쇼핑몰 이름은 사실 이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 네네. 이 쇼핑몰의 이름을 뭐 이렇게 노출을 시킬 텐데 네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글쎄요, 이름과 그런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렇게 쇼핑몰 이름 장명법이라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지을 거야, 쇼핑몰. 그거를 홍길동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미 많이 검색이 돼. 그 네이밍은 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지. 지금 윤식당이 엄청 화제잖아요. 예, 그 프로그램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이름이 윤식당이었어. 예, 그 업체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쵸. 왜냐면 그 전에 윤식당으로 검색했을 때는 자기 식당이 떴는데 이제는 윤식당으로 검색하면 자기 식당이 안 뜨고 그 TV 방송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되게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네이밍은 일단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칭으로 정한 네이밍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을 때 이미 검색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네이밍을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네이밍은 영어인데 한국에서는 이 영어의 네이밍을 한글로 표현했을 때 표기법이 약간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쇼크냐, 그러니까 이 스펠링으로는 SHOCK인데 한글로 표현하면 이걸 쇼크로 읽을 거냐, 혹은 쇼크로 읽을 거냐, 혹은 어이의 제냐, 아이의 제냐, 이거를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다 아이의 애플로 검색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이로 할지 에이로 할지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 그런 어떤 영문을 한글로 옮길 때 어떤 표기법의 그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올 수 있는 네이밍은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맥스 5자까지 하는 게 좋아요. 베스트 네이밍은 3자가 제일 좋고, 3자요? 네, 3자리가 제일 좋고, 5자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3자에서 5자가 제일 좋고, 6자 이상부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3자에서 5자 이내로 하는 게 좋고, 숫자로만 돼 있다. 그거는 글쎄요, 숫자로만 돼 있다. 잘 되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사이트를 거의 본 적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있고, 네이밍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노출과는 상관없다. 그렇죠. 네, 윤식당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이름인데 딴 게 많이 노출되는 것만 아니라면 사실 굉장히 유명해지면 그 네이밍에 사람들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네이밍은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정말 해본 적이 없어서 특수한 경우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절이라던가 천재지변에 명절 같은 경우 택배가 지연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겪어봤는데 택배가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책임은 누가? 이거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이제 발송을 했는데 고객이 못 받았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제 택배회사에 이제 경위를 알아보게 되면 분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줘요. 그 소비자가 구매한 어떤 그 페이지를 이제 보여주면 그 도매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결제한 그 금액의 기준으로 환불을 다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택배 지연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걸로 항의하거나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항상 모든 쇼핑몰 아시겠지만 명절 전에는 항상 이렇게 막 다 배너 걸어놔요. 설 연휴 그렇죠. 배송 안내해서 몇 월 며칠까지 주문한 거는 발송이 되며 택배 물량이 폭주함으로써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놓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고, 그거는 명확한 데이터도 없고 어떻게 지연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쇼핑몰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눈이 올지 안 올지도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택배 박스 사진 자본 아까 내가 얘기 들었으니까
택배 박스는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말씀하신 대로 택배 박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박스만 파는 쇼핑몰이 한 몇백 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업계에서 사실 뭐 상위권인 쇼핑몰들이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택배 박스도 마찬가지고 그 업계에서 상위권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뭐 한 3개 정도 서칭해 보시면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몇십 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아무 데서나 쓰셔도 사실 상관없고 뭐 카페24 같은 거 쓰시면 카페24 그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박스를 구매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 사업자한테 박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이트보다 한 뭐 5%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사셔도 상관없고.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박스 회사를 파는 곳마다 실제로 박스를 받아서 보면 박스마다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박스를 보면 미국 박스가 되게 퀄리티가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 박스가 되게 약간 박스가 단단하고 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박스에 비해서. 그런 박스만 또 파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좀 더 비싸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좀 더 약간 비싸더라도 소비자에게 나는 좀 더 좋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약간 고가 박스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그런 거 있죠. 프린팅을 해야 되면 좀 많이 주문해야 돼요. 몇천 개 단위로. 프린팅을 할 때. 프린팅할 경우. 왜냐면 몇백 개는 롤즈에 못 돌리니까. 그러니까 프린팅을 할 거면 박스를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그 구매 단위도 달라요. 어떤 데는 10,000개 단위로 주문해야지 박스 포장해준다, 그 인쇄해준다, 라벨 인쇄해준다. 어떤 데는 3,000개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칭해서 맞는 데를 찾으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상습적으로 반품, 환불 요구 이제 고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룰을 정하셔야 되고요. 쇼핑몰에 룰이 있으면 룰대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류를 이제 교환 환불하려고 의류에 고의적으로 손상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로 막 커터칼로 옷을 막 긁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환불을 얘기하고 업체에서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재판매가 가능하면 다 교환 환불을 해줬어요. 그걸 신랑이 안 부리고, 뭐 신랑이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재판매가 된다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제품이 거의 뭐 깨끗하고 판매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어떤 퀄리티가 유지됐다면 교환 환불 다 해줬고, 어차피 교환 환불 비용은 그 택배비, 왕복 택배비는 그쪽에서 지불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 손해 보는 거는 뭐 어떤 택배 포장이나 어떤 뭐 인건비에 대한 뭐 부분이 있겠지만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교환 환불은 재판매가 가능하면 다 해줬고,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 문제인데,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일 경우에는 소비자는 당연히 계속 교환 환불을 요구할 거고, 이건 평행선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나는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싸운다고 한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보원에 연락해라. 소보원에 연락하면 소보원에서 중재를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A를 주장하고 이 사람은 B를 주장하면 이게 마주치지가 않기 때문에 소보원이라는 제3의 중립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주면 나는 그 판결에 따르겠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요. 또 말 그대로 소비자 보호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보원에서 환불해라 그러면 저는 환불해주고, 소보원에서 이건 소비자 과실이다 그러면 소보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못 해준다. 그럼 이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왜냐면 제3의 어떤 기관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같은 건 이제 세탁 과실이 많은데,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제 시험을 넣어서 세탁 과실이 뭔지 그런 게 되는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부러졌거나 이러면 그걸 소비자 보호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미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업체 말을 듣질 않아. 그럼 똑같은 얘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계속 한다고 해도 그냥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진상이니까 그냥 해주자.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말 못해줘 우리도 못해줘 그러고 그냥 뭐 끊어버리던가.
근데 그건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그렇지. 거지. 그럴 바에는 내가 손해볼지 내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그냥 제3의 기관에 맡겨서 거기서 중재 나오는 걸로 하는 게 서로 간에 빠르게 끝난다는 거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도 그런 일 때문에 계속 기분이 다운돼 있고 막 뭐 그 좋은 게 아니잖아.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빠르게 포기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그냥 해서 딱 중재를 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해버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 그게 손해가 되더라도 감정 노동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상 꼭 사업장이 화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굳이 사무실을 얻을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집에 한 공간이 남는다고 하면 거기다가 PC라든가 어떤 그 스튜디오처럼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기재를 해도 되는 건지 괜찮아요. 상관없는 네네네. 식당은 안 되죠. 제한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 판매업은 자택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리고 사이트 위탁 운영업체 이거는 아까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고 네. 사이트 개설하고 폐설할 때 뭐 부득이한 경우 폐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 같은 경우 폐업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그게 1년 이상이 지속이 돼서 뭐 벌금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설이나 뭐 폐업해서 폐설할 때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개설을 할 때는 이제 통신 판매 신고업을 내야 되고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구청에 가셔가지고 폐업을 하셔도 통신 판매 신고업을 삭제해야 돼요. 신고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온라인에서는 특별히 없어요. 만약에 화장품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이면 또 다른 신고를 해야 돼요. 화장품 제조업 판매 등록을 해야 되고 건강기능도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또 신고를 해야 되고 뭐 방판 계약하면 방문 판매 신고업 이런 걸 또 해야 되는데 이 액세서리 쪽은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신 판매 신고업만 하시면 되고 땅 특별한 규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편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아주 거시적으로는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승적으로는 왜 어떤 해외 사이트까지 개설하는 요새 이제 글로벌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는 건 바라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동남아도 이제 특히 이제 중국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접속을 할 텐데 그걸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역직구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직구라고 하면 뭐 아마존이든 뭐 이베이든 이런 데 들어가서 한국에서 그걸 구매하고 그쪽 미국에서 이제 한국 집까지 택배 보내주는 거 뭐 DHL이나 페덱스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를 직구라고 하잖아요. 역직구는 반대로 한국에 있는 쇼핑몰에 외국인이 접속해서 구매하는 거를 역직구라고 하거든요. 역직구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역직구물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쇼핑몰을 지원하기 때문에 결제 모듈에 페이팔하고 알리페이를 지원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만 있어도 뭐 구매가 가능하고 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페이팔만 달아도 뭐 되는데 물론 크레딧 카드 같은 것들도 뭐 추가되면 좋겠지만 뭐 알리페이하고 뭐 페이팔만 해도 뭐 거의 다 구매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장님이 개설하는 쇼핑몰을 어떻게 알고 들어오느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직구몰을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에게 마케팅을 안 하면 접속자가 0명인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 그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눈님 매장. 근데 그 사람들은 도매를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있는데 거기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소매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지 말라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도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뭐 근데 인스타를 통해서도 계속 어쨌든 뭐 인스타 글로벌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제 이거는 그냥 국내에서 매출이 네. 사양 매출이 한 5천 이상 나오시면 그때 고민하셔도 제가 볼 땐 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준비를 뭐 특별히 안 해놔도 나중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네. 중간에 그냥 글로벌 쇼핑몰로 변환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부터 왜냐면 알리페이나 페이팔이나 이런 걸 또 달라면 막 공부하셔야 되고 복잡해요. 저도 그런 거 보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출이 많이 나오시고 고려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쇼핑몰들을 보니까 모델들이 아주 뭐 거의 연예인들 뺨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모델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2010년쯤에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한번 해볼까 한 적이 있었어요. 해볼까 하고다가 이제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단가가 그런 유명한 쇼핑몰들에 있는 그런 굉장히 퀄리티 높으신 분들의 아마 단가가 제 생각에는 전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속은 그 쇼핑몰 말고 다른 데서는 안 찍는 거예요. 네. 네. 전속으로 하면 아마 미니멈 6,000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연봉이. 근데 이 전속이라고 한다고 해도 주 5일째로 나와서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속을 해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정도 촬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속 모델을 두기는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마다 하는 모델을 써야 되는데 그 모델의 적정가가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모델도 시간당 5만 원 막 이렇게 달라 그래요. 네, 시간당 5만 원. 그러니까 그 피팅 모델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마지노선 최저임금이 거의 시간당 5만 원이에요. 피팅 모델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게 쓸 수 있으면 차라리 지인들 어떤 지인 네트워크에서 알아봐서 하는 게 낫고 만약에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퀄리티가 괜찮으려면 시급을 뭐 한 8, 9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5만 원 정도의 퀄리티로는 사진이 도저히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 피팅 모델을 해볼 거야 하는 분들이 5만 원이에요. 피팅 모델을 이미 꽤 하신 분들은 최소한 뭐 그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모델은 비싸요 되게. 그리고 보통 한 번 부르면 1시간만 촬영하고 가는 걸로는 안 와요. 4시간을 개런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당 9만 원이다 그럼 4시간 36만 원을 개런티 하고 그것도 지금 2010년? 그렇지. 2010년 기준. 지금은 모르지만 더 올랐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만 원짜리 모델인데 2시간 찍는다 그럼 안 와요. 안 와. 왜냐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고 나는 거기 막 거기서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20만 원 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을 개런티 해줘야 돼 무조건. 실제 촬영 시간이 4시간이 아니어도 4시간을 개런티 해줘야 와요. 그리고 촬영 뭐 한 3시간 찍으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모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4시간을 개런티 받았으면 4시간을 촬영해야 되는데 빨리 촬영하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 하기 시작하죠. 3시간 가까이 되면 막 투덜투덜 하고 뭐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냐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뭐 환경이 열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 어떤 그래서 모델이 좀 저렴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모델을 만약에 하시겠다 싶으면 어디서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카페가 있어요. 모델 카페. 그런 데 가면 다 초보자들만 있어. 거의 다 초보자들만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궤도가 올라가면 모델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비싼 애가 있고 싼 애가 있어. 그거를 등급별로 다 볼 수 있어요. 다른 얘기지만 카페24에도 그 모델이 이렇게 올라 있으시더라고요. 모델 프로필이. 요즘 생겼나 보네. 저번에 말씀하시길래 처음 이제 들어가 봤는데 아까 그 해외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카페24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 모델도 이 제품 박스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카페24가 업계 1위거든요. 예, 웬만큼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카페24 쓰라고 말씀드려요. 네. 예. 왜냐면 또 이제 좋은 게 업계 1위다 보니까 카페24에서 어떤 코딩 작업하거나 디자인 작업하는 아웃소싱 업체도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뭐 70이 카페24 쓰면 그 사람들은 거의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작업도 되게 빨리 되고 예, 그럴 수밖에. 그걸 또 하는 사람이 많고 예. 근데 뭐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쇼핑몰은 그 시스템을 또 익혀야 되잖아요.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 쓴다 그러면 나 그건 안 한다 이래버리니까 예. 그건 좀 그렇죠.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정말 악의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들이 악의적으로 막 정말 뭐 배송도 영 아니고 제품도 받아봤더니 이건 뭐 어디 정말 싸구려에다가 뭐 그런 것만 썼다 뭐 그리고 또는 이게 경쟁업체일 수도 있지만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럴 때는 이걸 뭐 삭제는 안 되잖아요. 후기가. 뭐 삭제하는 사람도 사실 많죠. 미국은 사실 이게 불법인데 미국은 게시판을 업체가 컨트롤하면 불법인데 알바를 등록한다거나 이런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기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은데 뭐 그 정도는 많아요. 사실 옷을 샀는데 안 이쁘다. 뭐 거울 보니까 별로다. 괜히 샀다. 뭐 이 정도는 많거든요. 그런 비율은 뭐 사이트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한 10%? 뭐 그 정도 돼요. 많을 땐 20%까지도 될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좀 좋은 후기가 많아요. 후기를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빡쳐서 후기를 쓰던가 아니면 정말 뭐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냥 보통 괜찮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후기를 안 써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좀 알뜰하신 분들 적립금을 받거나 뭐 선물을 받거나 이러려고 후기를 쓰거나 아니면 정말 만족하거나 한 분들이 후기를 쓰고 그다음에 정말 화가 나신 분들이 후기를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기에서 그런 비율이 그렇게 많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정면 돌파?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사업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퀄리티가 안 좋은 걸 팔아.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거는 뭐 누가 뭐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정면 돌파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내 제품에 자신이 있고 내가 내 제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뭐 이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정면 돌파하는 게 제일 좋죠. 아 정말 죄송하다. 이번에는 좀 뭐 그런 거 같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 뭐 배송이나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책임 회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아 죄송하다. 택배 기사님께 말씀드려서 좀 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겠네. 정면 돌파가. 정면 돌파가 제일 나아요. 어떻게 이걸 가릴까 숨길까 어떻게 대응할까 보다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가끔씩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막 그러니까 삭제가 우리한테 불리해서 삭제가 아니라 막 쌍욕을 쓰는 거야 막. 예, 그러면 막 진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새끼 정도면 냅둘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거의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욕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 막 뭐 남자의 뭐 남자의 생식기나 막 여자의 생식기까지 들먹이면서 쌍욕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게시판에 살려둘 수가 없잖아. 예, 그러면은 삭제하거든. 근데 그러면 삭제하면 또 와. 또 그런 분들이 있어. 막 2번, 3번, 4번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삭제하는 건 사실 비추고 정면 돌파하거나 아니면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글을 등록해서 그 글을 빨리 페이지를 넘겨버리는 게 나아. 예. 왜냐면 사람들이 글을 1,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봐요. 10페이지, 20페이지의 글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겨버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등록을 해야 될 텐데 그것 이외 뭐 이건 이제 이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도메인 등록 외에도 별도의 특허나 뭐 그런 게 필요한지. 도메인은 그냥 먼저 선점하시는 사람이 임자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에 따른 사실 상표 등록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나오는 게 없으면 상표 등록 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만약에 뭐 네. 사장님이 진짜 뭐 되게 큰 목표를 갖고 있다. 나는 쇼핑몰을 만든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액세서리를 만들 거고 뭐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더 보험 차원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혹시 모르지만 뭐 네이버 전문 정보라고 있어요. 거길 가시거나 네. 아니면 특허청 가셔가지고 네. 검색을 해서 상표 등록이 돼 있는지 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돼요. 네. 네. 예. 그 정도만 해도 거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품마다는 의장 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제품마다요? 예. 그러니까 액세서리도 네. 어떤 특정 뭐 물방울 귀걸이인데 이 제품에 대한 의장 등록이 돼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뭐 판다거나 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액세서리는 거의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예. 왜냐면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장 등록을 할 수가 없겠죠. 의장 등록 하나 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 종류가 막 몇천 개인데 그걸 다 의장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의장 등록 같은 건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금 쪽인데요. 저번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휴식하시죠. 네. 네. 아, 힘드시죠? 아니요, 힘든 건 아닌데 저는 몰랐던 거라.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닌데 저는 몰랐던 거라.